장터의 바람이 한적하게 스치는 오후,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래된 천막 아래서 약초를 정리하던 수님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가슴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다. 햇빛에 물든 손등, 잔잔한 주름, 그리고 어머니와 닮은 부드러운 표정. 수님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고 그 짧은 순간이 도연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다. 한도연은 이른 새벽부터 회의실과 집무실을 오가며 하루를 시작했다. 초고층 건물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여전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하나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는 세월 속에서 거의 빛이 발했지만 도연은 매일 아침 그 웃음을 잠시라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부유한 삶이었지만 장식적인 사치보다는 필요 이상을 넘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진 서류철과 단정한 가구들만이 그의 생활을 드러냈다. 지나치게 과장된 재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절제된 성향이 더 깊은 외로움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날도 다르지 않게 바쁜 일정이 이어졌지만 건강검진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과로가 지나치니 한동안 휴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다. 그는 잠깐 망설였으나 결국 수십 년을 살아온 도시를 떠나보기로 했다. 운전대를 잡고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한적한 풍경 속 농과 낮은 산등성이가 이어지는 길을 달리며 그는 오랜만에 어떤 이름도 없는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일정, 보고, 회의가 아닌 자신만의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시골 마을 어귀에 첫 장터가 보였을 때 도연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낮은 지붕 아래로 길게 이어진 좌판들은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밝았다. 마을 사람들끼리 안부를 나누는 소리, 바람 따라 흩어지는 된장 냄새, 갓 지은 떡의 고소한 향이 복잡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인간적인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장터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런 풍경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치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듯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그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장터 한쪽 다소 낡은 천막 아래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한 노인. 그녀의 이름은 수님이었다. 굽은 허리를 세우며 한 줌씩 묶어내는 건조한 초록잎 사이로 햇빛에 물든 손등과 고운 주름이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 한 사람 없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옆얼굴이 바람에 스친 순간 오래전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다. 어린 시절 새벽마다 작은 밭에서 채소를 다듬던 어머니의 뒷모습, 바람이 스치면 부드럽게 기울었던 어깨, 늘 허리가 아프다며도 웃음을 잃지 않던 표정. 수십 년이 흘렀지만 잊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돌연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낀 듯 고개를 들었고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그 미소까지 어머니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말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전해졌다. 잊혀진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가슴 한복판을 짚었다. 부유하고 성공한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런 이유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수님을 바라보았다.
바쁜 세월 속에 잊고 지냈던 온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렇게 도연의 긴 하루는 뜻밖의 장터 풍경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수님의 약초 좌판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가까이 설수록 심장이 더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다가온 손님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이 되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를 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 수님은 먼저 눈을 들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올라가는 눈꼬리, 오래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깃든 잔잔한 표정.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도시 분이신가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이네. 수님의 말투에는 경계보다 온기가 먼저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편하게 맞이하는 듯한 친근한 억양이었다. 도연은 잠깐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회장으로서의 직함도 복잡한 삶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두고 싶었다. 수님은 그런 그의 분위기를 읽은 듯 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약초 한 줌을 손에 잡아 천천히 흔들었다. 향 한번 맡아보세요. 산골짜기 햇빛 잘 드는 데서 말린 거라 향이 좋아요. 수님이 건넨 약초는 바람에 실려온 것인지 은근한 쌉싸름한 향을 품고 있었다. 도연은 약초를 코 가까이 가져가 조심스럽게 향을 들이켰다. 순간 어머니가 장맛대기 앞에서 나무를 데치던 냄새와 아주 비슷한 향이 스쳤다. 잊고 지냈던 기억에 마음이 느닷없이 울렁거렸다. 좋은 향이네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님은 흐뭇한 듯 웃으며 손을 털어냈다. 이건 몸 차게 할 때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맛있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도시에선 이런 거 구경하기도 힘들지?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젊은 사람, 그가 듣기엔 낯선 말이었지만 어쩐지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도시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말한 것처럼 들렸다. 네,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 건 참 오랜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치 잊었던 감정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는 것처럼. 그가 고개를 들자 수님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수님은 한참 그를 보더니 약초 다발을 하나 들고 봉투에 넣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가져가요. 먼 데서 오신 분한테 덤으로 주는 셈 치죠. 도연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돈은 내겠습니다. 그러자 수님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이 정도야 그냥 정이지요. 장터 사람끼린 다 이렇게 살아요. 정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도시에서는 거의 듣지 못하던 단어였다. 즉석에서 생겨나는 호의와 온기, 계산이 먼저가 아닌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관계들. 그는 오래전 잊고 산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도연은 쑥스럽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수님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거 있음 언제든 와요. 내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 그 말은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도연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도시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몇 년 만인지 생각해봤다. 가벼운 대화였지만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수님이 다시 약초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도연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발걸음은 천천히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수님은 여전히 약초 다발을 묶으며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장터를 걸어나가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감싸쥐었다. 약초의 은은한 향이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 향은 마치 잊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렇게 느렸다. 잠시나마 마음을 누이고 있었던 것을. 도연에게 그날의 짧은 대화는 예상치 못한 위로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고 마음속 한구석은 알 수 없는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앞으로 이 장터에 다시 오게 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장터의 바람은 여전히 평화롭게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도연은 아주 천천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되찾고 있었다. 도연은 다음 날도 어김없이 장터로 향했다. 처음 만남이 남긴 여운이 그를 이끌었다기보다 수님의 얼굴에 서린 미묘한 익숙함이 그의 마음 한쪽을 놓아주지 않았다. 장터에 들어서자 전날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좌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 바람결에 흔들리는 색채, 새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에서라면 하루가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겠지만 이곳은 사소한 변화도 삶의 온기로 느껴지는 듯했다. 도연은 약초 좌판 쪽으로 눈을 돌렸다. 수님은 이미 자리를 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물병에서 약초잎에 물을 조금씩 뿌려 신선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애틋하게 느껴졌다.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지닌 몸짓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바로 다가가지는 않았다. 오늘은 조금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고 싶었다. 수님이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이 마을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연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장터 상인들은 그를 낯선 듯 아닌 듯 바라보았다. 도시 사람 티가 나는 옷차림이었지만 어제 수님과 나누던 대화를 본 이들도 있었는지 이따금 어색한 호기심을 담은 시선이 스쳤다. 도연은 옆에 건어물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년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제 저기 약초 파시는 분 오래 여기서 장사하셨나요? 상인은 손을 멈추고 도연의 시선을 따라 수님을 바라보았다. 수님 할머니요? 오래되셨죠? 젊을 때부터 쭉 여기 계셨어요. 남편 떠난 이후로 혼자 살면서도 이 자리는 안 놓더라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도연은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 오래되셨다는 건가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아들, 딸이 도시에 있지만 자주 오진 못한다잖아요. 그놈들 사는 것도 바쁘겠지만 뭐 그렇게 살아. 그래도 저 할머니가 참 따뜻해요. 장터 사람들 힘들다 싶으면 약초 한 줌씩 내어주고 직접 들에 가서 캔 것도 많고. 도연은 잠시 말없이 수님을 바라보았다. 어제 보았던 온화한 미소와는 달리 이제는 그 미소가 지켜낸 세월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느껴지는 듯했다. 한평생 같은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온기, 그리고 한없이 조용한 홀로서기. 그는 또 다른 상인에게도 말을 걸어보았다. 수님 할머니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채소 좌판에 앉아있던 여성 상인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요새 좀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저렇게 자리 지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몸이 안 좋아도 남에게 티 안 내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도연은 눈길을 떼지 못한 채 수님을 바라보았다.
수님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그녀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내려앉은 듯 보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났다. 그녀가 그냥 낯익은 얼굴이어서가 아니라 어딘가 마음속 허전한 공간을 가만히 메우는 듯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잠시 뒤 장터 한쪽에서 무거운 상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님이 급히 몸을 돌려 상자를 주우려 했으나 허리가 굽은 탓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모양이었다. 도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움에 수님은 놀란 얼굴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무거운데 뭐하러 이걸?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들어 제자리에 올려두며 말했는데 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참 고마운 분이네. 요새 젊은 사람들 이렇게 안 해요. 그 말에는 칭찬보다 감사가 먼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도연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잃었던 따뜻함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도연은 상자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님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고추 세우며 다시 약초를 묶는 손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에게 수님은 단지 어머니를 닮은 누군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이루고 있는 작은 조각들, 장터 사람들이 전해준 말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들은 도연에게 오래 잊고 지낸 어떤 감정을 깨우고 있었다. 그 감정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자 인간적인 온기에 대한 갈망이었다. 수님은 도연이 자신의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도시분이신데 장터가 재미있으신가 봐요. 도연은 순간 대답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랄까 편안해서요. 수님은 그의 말에 살짝 웃음 지었다. 편안하면 자주 들러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죠. 편안해야 되는 법이지. 그 말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품고 있었다. 도연은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다. 성공과 성취 속에서 잃어버린 편안함, 자신의 안을 돌아볼 틈조차 잃어버린 시간이 떠올라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깨닫지 못한 채 조금씩 수님에게 기대고 있었다. 수님 역시 자신을 도와준 도연을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서로가 모르는 사이였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장터에서의 몇 시간은 도연에게 길고도 짧게 흘렀다. 수님과의 대화,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 바람에 실린 약초향, 모두 합쳐져 그의 마음 한 곳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하면서도 이제 이 장터에 오게 되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 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그의 빈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도연이 장터에 발을 들이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계획은 자연스럽게 흐트러졌다. 아침 햇살을 가르며 장터로 향하는 길이 조금씩 포근해졌고 낯설던 시골 공기가 이제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내려놓게 해주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수님의 좌판이 보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먼저 나와 약초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허리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손놀림은 익숙하고 정갈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수님은 도연이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남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정이 깃든 말이었다. 마치 오래 본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도연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이곳 공기가 좋으니까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다. 평소 같았다면 이런 말투가 어색하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장터의 분위기가 그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수님은 오늘도 약초를 다듬으며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놓았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 넘어질 뻔했던 일, 어제 이웃집 아기가 와서 약초 향을 맡고 기침을 멈췄다는 얘기, 비 오는 날 세워둔 자판이 바람 때문에 넘어졌던 이야기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음에도 도연은 그 바람결 같은 말들을 오래 듣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역시 조금씩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 말은 그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던 이야기였다. 수님은 약초를 묶던 손을 잠시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특별한 위로나 조언을 건네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어디쯤인지 조용히 읽어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상살이 다 그렇지요. 잘 나가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수님의 말은 투박하지만 따뜻했다. 도연은 그 진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도시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었다. 늘 해결책을 요구받고 어느 정도의 강인함을 기대받던 삶이었다. 이곳에서는 그런 기대도 책임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떨며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도연은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하시는데. 수님은 손을 내저으며 애써 웃었다. 에이,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진 모습은 도연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즉시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다. 수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물을 조금 마셨지만 기운이 금세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도연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장사를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도 가보셔야 하고요.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말하려 했다. 병원까지 갈 건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기침하시는 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도연의 말투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걱정에서 비롯된 단단함이었다. 수님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의 눈이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걱정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수님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그럼 미안하지만 병원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그 말은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듯 이어졌다. 도연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당연히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책임감인지 정인지 혹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잔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따뜻했다. 장터 상인들 역시 두 사람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도연 씨, 수님 할머니 좀 잘 부탁해요. 병원 갔다 오면 좀 나아질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님의 팔을 살며시 붙잡고 차로 향했다. 수님은 작은 체구였지만 걷는 걸음은 여전히 성실했고 그 안에 남아있는 힘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를 천천히 벗어났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햇빛은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길을 따라 따뜻하게 깔려 있었다. 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작은 숨을 고른 뒤 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수님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참 고마운 사람이네.
짧은 말이었지만 도연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오래도록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도연은 수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 이상의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님은 그의 무너진 마음 한구석을 살며시 붙잡아준 사람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두 사람의 인연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수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고 도연은 운전대 너머로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도시에서 수없이 다녀봤던 병원길과는 달리 이번 길은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검진을 마치고 의사가 전한 결과는 큰 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도연은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며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내해왔을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묵직해졌다.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병원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약봉투를 쥔 손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다. 그래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딘가 다급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수님은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살아보면 알아요. 병도 사람 마음하고 같아서 누가 곁에서 말 한마디 해주면 훨씬 나아지는 법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고 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것이 어떤 종류의 강인함인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견딤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병원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길 수님은 도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장터에서 약초를 팔던 시절 장맛이 잘 들던 해와 태풍으로 밭이 쓸려나간 날 그리고 아이들이 도시로 떠난 뒤 홀로 남은 밤들의 고요함까지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한평생을 버텨온 사람의 깊은 내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지요. 수님은 허공을 바라보듯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그 미소에 오래 시선이 멈췄다. 저라도 가끔 들러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말했다. 도시에서라면 결코 쉽게 꺼낼 수 없는 질문이었다. 수님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들르지 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허락이었다. 그리고 그 허락은 도연에게 생각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마을로 돌아와 수님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수님은 차 문을 잡은 채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도 마음 좀 쉬어요. 사람은 쉬어야 다시 사라지거든.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도연은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다. 수님의 집 대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단순한 여행이나 휴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잊혀졌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이 다시 열리는 것을 수님이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도연은 다시 장터를 찾았다. 수님은 건강이 조금 회복된 듯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전날 이어진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장터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느새 도연은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하나 얻은 듯했다. 그날 오후 장터 한가운데서 햇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수님의 약초 좌판 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녹색 향이 가득했고 도연은
그 향 사이에서 오랜만에 마음 깊이 숨을 들이켰다.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온기와 평온이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며 그는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천천히 찾아가고 있었다. 수님이 말했다. 도연 씨, 언젠가 도시로 돌아가면 여기 생각 많이 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 오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수님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어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사람 사는 거지요. 바람은 조용히 지나갔고 장터의 소리들은 멀리서 부드럽게 퍼졌다. 도연은 혼자였던 삶 속에 누군가가 남겨준 온기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찰자처럼 흘러가던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다. 삶이란 결국 이런 순간들 누군가가 남긴 작은 배려와 온기로 가만히 견뎌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속 따뜻함은 여운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참 큰 힘이 됩니다.